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FC 논평입니다. 오늘은 정치는 묘수다. 선거 소송 문제 해결 방안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논평하겠습니다. 지난 5일 전 국민의 관심 가운데서 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가 선정된 후 낙선한 후보자 3인이 선거 결과에 승복한다는 짧은 연설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이날 정당 선거에서 보여준 낙선자들의 승복 장면은 정치권 인사들이 놔두고 온 정쟁으로 식상해 있던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선거에서 이긴 후보보다 진 후에 낙선자들이 승복한 모습은 삼국 정치의 희망을 보여준 명장면이었습니다. 이번 국가 정치권에서 보여준 승복선언이 더 감동으로 다가온 것은 합동교단 내 정치권에서 벌어진 진풍경 탓인 듯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교단 정치권까지 세속 정치를 답습하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기에 깨끗한 승복에서 진한 감동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세속 정치인이 보여준 선거 승복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합동에서는 제106개 총회 파해 후 임원 선거 후 폭풍의 여파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총회 정치권 내에서 벌어진 불법 선거 의혹이 낳은 결과만은 아닌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동안 총회는 사법의 결정을 거의 무시해왔습니다. 장로교 정치원리상 그리고 칼빈주의 국가관에 의하면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총회는 법질서가 무너지든 말든 헌법 정신이 실종되든 말든 사법의 결정을 송두리째 내팽개쳤습니다. 심지어 대법원 판결까지 외면한 채 일방통행을 해왔습니다. 소위 총회장이 고태가 교권이요 임원의 결의가 법이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피해를 봤다고 단정하면서 정당한 절차를 따라 이의 신청을 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면 분명한 답을 주는 것은 기본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는 지난 선거 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제기한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거에서 18표 차라는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당사자로서는 재검표 요청은 당연한 처사였습니다. 그런 정당한 요구가 묵살되고 다시 선거법 절차에 따라 제기한 이 신청에 대해 묵묵부답이었다고 하니 결국 사법으로 간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총회 임원회는 선거 소송과 관련하여 총회 결의 운운하면서 강력 대응한다는 입장을 정했다니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국가 정치권의 승복선언은 선거 과정이 투명했고 엄격한 선거 관리를 전제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총회의 경우 사정이 다릅니다. 총회 선거에서 근소한 표 차이로 낙선한 측에서 재검표 요청을 한 것은 어쩌면 정당한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요구를 들어줬더라면 당연히 승복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재검표 요구를 묵살한 총회 임원회의 결의는 정당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꼬이기 시작한 것이라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후문에 의하면 임원회 내부의 얕은 정치가 사태를 이토록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말들도 나옵니다. 세상에서도 인간적인 술수를 벌이면 그 결과는 항상 명백합니다. 정치 술수는 언젠가 그 진위가 드러나고 정치 모사 역시 결과는 뻔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거룩한 성자로 불렸던 야고보 꾀는 몇 날이 못되어 들통난 바람에 그는 평생 동안 꾀와 술수의 대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마당에 혼란스러운 소송 사태를 해결하는 묘수는 없을까요? 저는 늘 정치는 묘수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런 때는 정치의 묘수를 발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묘수 정치에 실패한 탓에 늘 총회 정치가 혼란했다고 판단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총회 임원회는 부총회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의 심리를 앞두고 총회 실행위원회를 열어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주고 있지만 정치 묘수를 내놓지 않으면 그 해결책은 묘연해 보입니다. 따라서 선거소송 사태를 수습하려면 총회 임원회가 해야 할 선행 요건이 있습니다. 지난 106회 총회 선거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들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나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불법성이 뚜렷해 보입니다. 총회가 선거 결과를 결의한 대로 밀고 가려면 그런 불법들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물론 현재 가처분 신청서를 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어 보입니다. 개인적인 소견이긴 하지만 일단 신청서를 보면 불법을 입증하는 근거들, 판례의 입장들, 가처분 신청이 긴급한 이유들, 신청서의 주장을 전개하는 논리성 등이 명확하지 않아 보입니다. 더욱이 가처분 인용을 위한 구성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것처럼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가처분 신청 당사자를 총대 중에 한 명인 장로로 세운 것도 부총회장의 직무를 긴급하게 중지시켜야 할 정당성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더 나아가 현재의 신청인으로는 소의 이익상 긴급한 가처분을 인용해야 할 사안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물론 법원은 심리 후에 입증문서나 자료들을 제출하라고 할 테지만 지금 신청서로만 보면 총회의 결의로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총회 내부에서 해결하면 될 일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인용할 필요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같은 조심스러운 예측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측이 아래의 불법들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제출한다면 그런 불법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증 책임은 총회에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첫째, 제2노예의 경우 비총대인 K목사가 다른 총대 장로 명찰에 사진을 바꿔붙여 총대 행세를 하면서 투표권을 불법으로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둘째, K노예의 경우는 C목사가 선거구역 태화교회를 이탈해서 타선거지역 우정교회에서 다른 장로 명찰을 달고 불법으로 투표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셋째, 피노예의 경우 당의 구성이 헌법 요건에 못 미쳐서 업소부 노예로서 선거권이 없는데도 목사와 장로가 각각 불법으로 선거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넷째, D노예의 경우 제2목사는 본인 명찰 외에 장로 명찰을 2개씩 추가로 목에 걸고 다닌 것이 언론에 보도되어 불법 투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노예의 장로들이 울산총회에 참여했는지 여부가 판가름 나면 불법 여부도 밝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총대 명찰이 투표지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 명찰에는 무려 13가지 개인정보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본인 확인 절차를 밟지 않고 명찰을 노예별로 일괄 배포한 것은 개인정보를 임의로 유출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별건으로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배포된 명찰을 타인이 달고 투표를 했다는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총회가 어떻게 해명할지 의문스럽습니다. 더욱이 총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장로교 각 지례회의 규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이 가능할지 의문스럽습니다. 참고로 규칙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86조는 의장은 표결 전에 회원수를 점검하고 표결의 대상이 되는 내용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다만 회원들이 그 표결 대상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92조 개표위원은 투표 용지를 세워서 회원수보다 모자라면 무방하나 많으면 의장은 이를 투표 무효로 선언하고 재투표를 시행해야 한다. 이런 상황인데도 총회 임원회는 선거소송에 강력 대응하겠다면서 총회 결의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총회 임원회의 그런 식의 대응은 옳지 않습니다. 총회가 실수든 착오든 간에 불법 선거 의혹이 제기되면 그 진위를 개략적으로 파악한 후 정중하게 전국교회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더욱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제출한 재검표 요청을 기각한 이유와 선거 규정에 의거해서 제출한 정당한 이의 신청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 임원회는 이전의 교권주의자들이 교황주의적 자세로 교단을 우지좌지하던 식으로 총회 결의 준수를 권위적으로 주장한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지요. 이번에도 고태를 무기로 삼아 마치 세속 정치권에 사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물어비칠 것인지에 대해서 전국 교회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는 안 될 일이죠. 결론으로 총회 임원회에 정중하게 묘수 하나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소위 이번 실행위원회를 기해서 소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과정과 절차에 귀를 기울인다면 상당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첫째, 전국 교회와 총회 앞에 선거 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불미스러운 규정 위반과 불법성을 인정하고 정중하게 사과해야 합니다. 둘째, 그리고 나서 이미 저질러진 불법 선거 의혹의 진위에 대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진상을 명백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셋째, 그 후에는 몰래 불법 선거에 가담하여 교단을 어지럽힌 인사들에 대해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넷째, 그런 과정과 절차를 결의한 후 이번 실행위원회에서 화해를 맡을 인사를 내세워 소송 당사자들을 설득하여 취하하도록 한다면 어느 정도 사태 수습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것이 교단의 위상을 살리고 교단 정치를 바로 세우는 묘수라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정치는 묘수인 것을 실감합니다. 지금까지 CFC 논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